네, 최상민의 빅샷 기관의 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백신의 개발, 러시아에서 백신이 개발됐다는 뉴스로 언택트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상황이고요. 그동안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던 스몰캡 종목들이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지 아니면 어떤지 핑계인지 증권가의 판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스몰캡 종목, 실적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정말 살만한 종목들 오늘 세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윤주호 스몰캡 파트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수 조정과는 별개로 사실은 스몰캡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시장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전일 좀 상승을 하면서 가치주에 대한 선호가 좀 바뀌는 구간입니다. 말씀하신 많이 올랐던 성장주의 차익 실현과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뭐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시장의 유동성은 성장주로 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다만 그동안 저희가 3월 이후로 굉장한 랠리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좀 기간 조정이다. 그 대신 오늘 관심 가질 스몰캡이 첫 번째 종목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맘스터치 네. 보유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50억 원의 자사주 매입 규모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를 소개하시겠다는데,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어떤 투자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치주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해마라푸드 서비스는 텍트 수혜주입니다. 지금 주가 오르는 것도 아마 텍트 수혜로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네네. 일단 작년 말에 PF가 인수가 되면서 주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세가 커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을 하는 PF가 인수를 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가 2분기부터 회복세로 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분기 실적 46억 원, 그다음에 2분기 때 65억 원 나왔고, 심지어 오프라인 비중이 60%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코로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업이익이 64억 정도 나왔다는 거는 굉장한 실적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저희가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의 판매량은 다시 바텀아웃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본질 체력이 원래 한 80억, 70억에서 8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체력, 그다음에 구조조정 효과가 애드업 되면서 분기에 영업이익 한 100억 이상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의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될 것 같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3분기, 4분기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건데요. 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어요. 네. 올라와 있는데 지금 뭐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적정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최근에 장이 좋았을 때 3개월 동안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좀 특정 운용사에서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엊그저께 자사주 매입 50억을 하면서 회사가 이 정도면 주가가 바닥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추정하는 올해 단기 순이익은 한 300억 정도 되고 있고, 음식료 업종들이 보통 12배에서 15배 정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멀티플로 보면은 한 9배 정도 되고 있어서 네. 충분히 상승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단기 순이익이 올해 한 300억 정도 나오나요? 예, 그 정도 300억 정도 나온다고 네. 한다면 지금이 PER 9배 수준이고, 그다음에 3분기, 4분기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PEF로 인수가 돼서 구조 조정에 들어가 있고 또 50억 어치의 사실은 자사주도 매입하고 있으니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매력적인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제가 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핫한 종목보다는 네. 좀 덜 물리고 네.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또
좋은 타이밍에 또 신제품도 또 출시를 오늘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보통 신제품 출시할 때 분기별로 매출액이 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3분기 때 오히려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자사주 50억은 사실 이 회사가 에비타가 연간 350억 이상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그다음에 배당 확대 노력은 연말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에비타라는 것은 그냥 현금 흐름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한 350억 나오고 지금 자사주를 50억 정도 매수하겠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우리 그 윤 파트장께서는 윤 팀장께서는 사실은 앞으로도 자사주를 좀 더 살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M택입니다. 신고가 경신 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EM택 어떤 회사입니까? 첫 번째. 일단은 EM택 본업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2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일단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8월 12일 금요일 날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실적은 부진한데 주가는 왜 올랐냐? 이 회사가 하는 신규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 회사의 신규 비즈니스인 전자담배 2년에서 3년 정도 계속 신규 개발했던 전자담배에 대한 수출이 이제 7월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좀 기대감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에 좀 집중하는 네. 그런 회사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데요. 이거 뭐 네. 해마로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본업 실적은 당연히 해마라가 좋고요. 네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8월, 9월 이제 추석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년 그림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를 단기 실적이 안 좋아도 들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 아까 언급하셨는데 신고가가 난 이유는 전자담배 관련해서 납품하는 이제 모 대기업의 컨퍼런스 콜에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수출을 구체화된 스케줄을 앞으로 향후에 발표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M택 여기까지 듣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그 원고를 한번 쓱 읽어보니까 이 종목은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네. YMC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네.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네. 그 소재 업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YMC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매력적인지? 네, 일단은 본업은 타겟 소재라는 되게 생소한 제품을 하는 소재 업체이고요. 소재에서 연간 한 100억 정도 벌기 때문에 영업 가치는 1000억 정도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재무구조 굉장히 깔끔해서 순연금 한 5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회사의 본질 가치의 락바텀은 이제 1,5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부동산 가치도 750억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시장에서 봐주시는 거에 따라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회사의 가장 큰 주가에 레벨업을 했던 부분은 2016년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LCD 팹 이설,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은 이삿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공장을 옮기는 비즈니스를 이 회사가 네. 하면서 그때 수주가 4,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4,400억 나왔는데 주가는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 3배가 올랐던 경험이 좀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아무 때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설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때 이후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L7 라인, L8 라인이라는 아산에 있는 라인들을 중국에다 팔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된 네. 수주가 기대감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LCD 공장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예. 이사를 팔고 그다음에 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수주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수주 규모는 일단은 L5, L6 때 이제 저희가 뭐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월에 160K 정도의 수주 규모였는데 이번에는 매각 공고 난 것만 200K 정도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L5 그러니까 L5라는 게 5세대 LCD고 지금 L8은 이제 8세대 LCD이기 때문에 네. 수주 규모는 30% 증가했지만 네. 이 마더글라스 LCD 크기는 2.8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수주 규모는 3배 이상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주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0억. 네네. 그럼 이번에 만약에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뭐
곱하기 3 정도 하시면은 그럼 1.2조 정도 수주 규모가 나온다 그러면 네, 그 이 어쨌든 간에 공장을 전부 다 LCD 공장을 팔아서 네. OLED 공장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주 규모가 1.2조인데 네. 그것을 YMC가 전부 다 할 것이고 네. 아마도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영업이익률은 과거에 15%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4,400억 수주 받았을 때도 이 회사가 연간 한 10에서 15% 사이의 밴드에서 영업이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정값, 수주 추정값에다가 최소 영업이익률 10에서 15%를 곱해 보시면은 네. 최소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다만 수주의 정확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설 계획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바로 발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연말까지는 무조건 수주 이설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네. 생각하는 거는 뭐 추석 이전에는 무조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좀 롱텀하게 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지금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되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순연금이 500억이 있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소재를 통해서 1년에 100억 정도 봅니까? 예, 100억 정도 벌고요. 그다음에 3년을 통해서 1조 2천억의 수주가 나온다면 거기서 한 2천억 정도 벌 수 있다고 예. 한다면 네네. 과연 그러면 내년 PER이 몇 번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본업 100억에 이제 그 이설 관련된 거 500억 정도 계산해 보시면 네. 연간 한 600억 정도 버니까요. 네네. 또 이 회사가 또 순연금 상태라서 영업외로 빠지는 금액도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래도 많이 좀 영업외를 빼서 뭐 순이익 500억 정도라고 보면은 네네. 사실상 수주가 나온다는 거 확정만 되어 있다면 네네. PER 멀티플은 뭐 2배에서 3배 정도로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퍼가 같습니다. 2배에서 3배다. 네, 네. 그럼 적정 퍼는 한 7, 8배 됩니까? 네,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따져도 업사이드가 뭐 저 방송에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가정이 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번 네.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고 주가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게 수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주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네. 좀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정도 수준 되고 현저한 저평가 상태인데 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까? 일단은 관련된 수주에 이제 공시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 공시 시점은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저도 뭐 업체나 이런 쪽을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지만 100%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는 이 수주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8월입니다. 8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최소 한 2달 내로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YMC는 조금 모아가는 네. 전략을 좀 네. 취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서 저는 YMC를 탑픽으로 뽑고 싶은데 네. 우리 애널리스트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뽑고 싶습니까? 단기에는 해마로푸드가 좋고요. 단기에는? 막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앵커님처럼 YMC를 계속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의 종목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종목이다. 네. YMC 올해의 종목. 잘 들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윤주호 스몰캡 파트장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세 종목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